네. 하면 뭐 벌써 다 하라고 음소거를 다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신랄한 현실 점검, 마케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PPT 발표가 꼬이기도 하고 할 건데 그거를 잘 유념해 주셔서 이렇게 이쁘게 봐 주시면 됩니다. 네. 마케팅 플랜을 맡게 된 에이교 안국입니다. 네. 아메이 마케팅 플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플랜 하기 전에 한번 영화 한 편 소개를 해 보려고 해요.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인데 1999년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았거든요. 최근에 황금종려상 받은 거는 기생충. 기생충 영화 다 보셨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요. 이 영화 제목이 나라야마라는 지역에 이제 사는 아들과 어머니의 얘긴데 어머니가 여기는 이제 조그마한 농촌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농촌 도시에서 생산 능력 그러니까 이제 작업, 일하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나라야마라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기 쉽게 쉽게 말하면 고려장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일할 능력이 생산 능력이 안 되면 부모님을 여기 나라야마에다가 버리는 그런 영화에 대한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런 세계를 그린 건데 어 어머니를 이 아들이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정정하셔서 이빨도 튼튼하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이제 모시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들을 이미 다 나라야마에다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얘는 어머니를 나라야마에다 안 보내니까 나라야마 그 동네에서 얘를 왕따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농촌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품앗이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걸 지켜보다가 내가 죽어야만 이 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니를 이렇게 돌로 쳐 가지고 이제 이빨을 다 부셔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못 먹으니까 천국을 가야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이제 데려다 줘라.' 이렇게 해야만 그 아들이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이제 나라야마라는 천국으로 이제 갑니다. 가면서의 어떤 규칙은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조용히 주먹밥 몇 개만 챙겨 갈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지게에 앉아 가지고 아들 머리를 쓰담쓰담 해 주면서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 어머니한테 최선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힘내셔서 다시 한번 사세요." 뭐 이런 말 못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 사실 저희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현실 점검을 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120 세를 살아가는 시대가 오는데 120 세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장수 시대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걸 한번 따져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업을 하고 그다음에 30 살에 취업을 하고 뭐 32 살에 결혼을 해서 정년퇴직이 55 세가 되면 60 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70 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돌아가시는 날짜가 짧아졌기 때문에 30 세부터 55 세까지 25 년을 일하고 55 세부터 70 세까지 15 년을 살면 충분히 노후 관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12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일단 학업, 취업, 결혼 근데 이제 결혼하는 나이는 늘어났고
그래서 32세에서 이제 35세로 대략 받고 정년퇴직을 지금도 거의 55세지만 60세까지라고 봤을 때 120살까지 산다고 하면 우리가 60년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런 현실 점검을 긍정적으로 하시나요? 부정적으로 하시나요? '아우 나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면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현실 점검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점검은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재밌는 얘기로 아들이 "엄마 나 꼴찌했어." 그러면서 "근데 우리 반에서 누구든 꼴찌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꼴찌하니까 다른 애들이 얼마나 편하겠어. 그리고 나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긍정적인 애가 있어서 엄마가 "야 이놈 엄청 긍정적이네. 얘는 뭐가 돼도 될 놈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겠죠. 뭐 등짝을 때리든가 하겠지만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정확하게 몇 등을 하고 있는지, 반에서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학교를 갈 건지 뭐 이런 거는 정말 냉정하게 현실 점검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대학생이 되더라도 이제 어떤 행복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4차 산업이 또 기다리고 있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 이런 동화 보셨죠? 개미와 배짱이. 그래서 "우리는 개미처럼 일을 열심히 할 거야. 배짱이처럼 노는 애들은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과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과연 누굴지 제가 한번 예제를 한번 드려 보면 어 가수가 되기 위한 연습생들이 과연 배짱일까요? 그 연습생들은 하루에 14시간 시간 춤을 추거든요. 홍길이 사장님 하루에 14시간 시간 동안 춤추라고 하면 과연 춤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14시간 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 인원들이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라는 거죠. 그러면 '배짱이는 과연 누굴까?'라고 의문이 들게 되죠. 배짱이 회사를 제가 잘 다녀요. 회사를 아침 6 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출근해서 그냥 프리하게 회사 일 보다가 퇴근하고 뭐 볼링을 치거나 뭐 당구한 게임 치거나 맥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게 배짱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루틴한 생활에서 그냥 내가 돈 버니까, 그러면 자식한테는 또 그러죠. "내가 너 때문에 회사 다니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자식 없으면 회사 안 다니실 겁니까? 나 때문에 회사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현대판 배짱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요즘 저출산 시대 하는데 "애를 안 낳는다. 정권의 문제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번 저출산 시대에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나라고 돼 있는 30 살의 나가 있는데 내 위에 부모님 60세 부모님들 한 팀이 계시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한 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한 팀, 이렇게 해서 총 7 명이 한 팀인 거죠.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양을 한다고 하면 6 분을 부양을 하는 거죠. 근데 나하고 와이프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도 6 명의 부양 가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하고 와이프가 합쳐지면 14 명의 부양 가족을 12 명의 부양 가족을 나하고 와이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생긴다는 거죠, 사회 구조가. 그래서 사실 '저출산 시대 해결 방안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노동이 없어지는, 노동의 종말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4차 산업 시대 때는 많은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부가가치가 있는 노동은
종말한다. 아니면 부가가치가 있는 노동은 대체된다.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다. 이런 말이 거의 팩트거든요. 이세돌이가 AI와 싸워서 이긴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AI가 또 AI를 교육시키고 있죠. 이세돌이가 은퇴를 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AI와 싸웠을 때 바둑계에서는 1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노력해봤자 2등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돌 씨는 바둑계에서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 하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의 어떤 모습인데,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인공지능의 1천조 배의 속도를 가진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자 컴퓨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5G, 요즘 핸드폰 5G로 많이 바꾸시죠. 지금 이 방에 계신 사장님들 중에도 5G 핸드폰을 쓰고 계신 분이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5G가 과연 우리가 핸드폰이 안 터져져 가지고 5G를 쓰고 계시는 겁니까? 뭐 4G LTE였을 때는 핸드폰이 안 터지고 2G였을 때는 통화 음질이 나빴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5G라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는 어떤 무인 자동차,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5G에서 돌아가는 거지 4G LTE에서는 버퍼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5G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무인 자동차와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5G로 거의 다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6G 시대, 뭐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고 있는데,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일단 좋은 직업을 없애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들.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저희 그룹에도 계시지만 노순백 원장님 들어오셨나요? 의사. 부가가치 높으시죠. 그래서 왓슨이라는 기계가, 왓슨이라는 의사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왓슨이 그 통에서 쭉 점검을 하고 그 사람의 DNA 분석을 하고 이 사람 아픈 곳이 어딘지, 암 환자인지, 그 암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수술하면 몇 퍼센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왓슨을 분석을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건양대하고 인천길병원에 왓슨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왓슨 구경하려고 이제 병원을 가시는 거죠. 근데 왓슨은 돌아다니는 기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그게 왓슨인 거예요. 뭐 예전에 뭐 누가 사촌이 밭 샀다 그래가지고 밭 구경 가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실물이 아니라 병원에 가셔도 왓슨은 있지만 왓슨은 보실 수는 없는 거죠. 말굽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굽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시대에서 말굽이 안 팔린다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한테 말하죠. 말굽이 잘 팔리게 구슬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무당이 구슬하라고 하겠습니까? 시대 흐름을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구슬하라고 할까요? 말굽 만드는 사람한테 시대 흐름 읽으라고 하겠죠. 유통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 거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유통의 최종 목적은 직거래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직거래하는 게 유통의 최종 목적인데, 요거는 유통 구조를 살짝 변형시켜서 사장님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소비자한테 보험을 판매할 때 지금도 보험 컨설팅이 소비자를 찾아가서 보험을 들죠. 그러면 삼성생명에 다니시는 보험 컨설팅 직원의 최대 적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삼성생명 다이렉트입니다. 소비자는 보험 컨설팅 필요 없이 다이렉트 보험에다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 컨설팅에서 뛰어가는 어떤 수수료 같은 게
더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이 싸지는 걸 거고요. 그러면 이 소비자가 음성 인식한테 나 보험 좀 들게 설계 좀 해줘 이러면 그 AI가 보험 컨설팅한테 연락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컴퓨터 본체로 가서 다이렉트 보험으로 연결을 해주겠죠. 그래서 보험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뭐 이제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사퇴를 한다고 해도 충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래서 어차피 컴퓨터로 전환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생산자들이 네이버, 마켓컬리, 쿠팡 어떤 대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마켓컬리, 쿠팡은 생산자 유통 구조가 예전에는 뭐 홈쇼핑, 그다음에 홈플러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코비드-19 시대에 네이버, 마켓컬리, 쿠팡의 주가는 정말 오를 대로 올랐고 생산자가 만든 거를 네이버나 쿠팡이 플랫폼 서비스를 해주면서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이거죠. 아메이에서는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회사를 알아봐야 될 건데 아메이 회사는 5A1 DNB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무디스 모 회사지만 5A1이라고 하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 5A1의 동일한 회사로는 코카콜라 아니면 제네럴 일렉트릭,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회사들과 신용 등급이 동일한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59년에 역사를 가진 기업이고 그다음에 세계 판매 1위의 제품을 제조하고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아메이는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연구력이 132개 기업 중에 2위, 과학력은 4위, 기술력은 13위를 하는 등의 기업 평가를 받고 있고 계열사 같은 경우는 올란도 매직의 구단주,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그다음에 JW 메리어트,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그런 호텔 등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회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마케팅 사업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아메이라는 회사가 정말 튼튼한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 사진은 아메이 글로벌 미국에 있는 미시간에 있는 아메이 본사 전경입니다. 그리고 세계 직접 판매 1위 기업이고요. 1959년 미국 미시건주에서 설립이 돼서 지금은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요즘 사람들은 구글이나 구글 어스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본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에이다에다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저랑 이런 똑같은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59년 된 회사인 만큼 전 세계 어디 100여 개 국가에도 이렇게 나라별로 들어가 있는 현황을 보실 수 있고 아메이가 한국에서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국제사업의 기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회사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메이 수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한 귀여운 우리 카카오 프렌즈 애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4명이 각각 20만 원을 썼을 때 가장 캐시백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 이 질문에 저희는 통상 S라고 써져 있는 저 어피치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노력순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고요. 계산을 해보면 20만 원을 썼을 때는 우리가 이 후원수당 비율표에 3%의 적용을 받아서 약 6천 원의 캐시백이 A와 B는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I, 나는
60만 원 매출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60만 원 매출의 6%이기 때문에 36,000원에서 A와 B에 6,000원씩을 빼준 나머지 24,000원이 저의 캐시백이 될 거고요. S는 80만 PB에서 6%인 48,000원, 그리고 그 중에 나와 A와 B의 캐시백을 뺀 나머지 12,000원에 대해서 S라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S는 먼저 아메이에 가입을 했지만 나보다 수익이 역전이 되게 되고,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 S는 나에게 한 번 전달했지만 나는 A와 B에게 2번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노력순으로 이렇게 더 노력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정의로운 사회 구현 같은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마케팅 플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올해 새로 시작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생겼는데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나를 포함해 3명이 3%의 구매 실적이 있다면 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약 제품 샘플 한 5만 원 상당의 제품 샘플과 그다음에 캐시백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캐시백으로 받게 됩니다. 브론즈 빌더는 나를 포함해서 3명이 9%를 했을 때 약 7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캐시백이 발생하고, 이 15%인 사람을 브론즈 빌더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론즈 핀이라는 핀이 새로 생기게 됐고요.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다 보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 그 다음에 C라는 그룹과 D라는 그룹이 각각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라는 그룹은 400만 점이기 때문에 400만 곱하기 15% 하면 이 A 그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60만 원의 캐시백을 각각 자기가 사용한 만큼 전달한 만큼 받게 되는 거고요. B는 300만이기 때문에 12%의 비율표로 36만 원, C는 200만이기 때문에 9%로 18만 원, D는 100만 PB이기 때문에 6%로 6만 원. 이렇게 해서 총 각자 캐시백을 받아가고, 이번 달에 나는 아메이 제품을 구매할 것이 없어서 하나도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의 빵 PB라고 했을 경우에 모든 퍼센테이지를 다 더했을 때 저는 1000만 PB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율표가 21%로 210만 원에서 A, B, C, D 그룹에서 가져간 캐시백을 뺀 나머지 90만 원을 제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현재 1.6의 물가상승 비율을 따졌을 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135만 원 정도 매월 들어오게 되고, 이 돈이 상속이 되고 증가가 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 한 번에 1000만 점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실버, SP라고 하고요. 12달 중에 3번을 1000만 하시는 분들에게 골드, 그다음에 6번 하신 분들에게는 플래티늄, 그다음에 1000만을 하실 수도 있지만 2000만, 3000만, 4000만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루비, 그다음에 12달을 모두 다 1000만 하신 분들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다음 2000만 이상으로 12달을 12번 하시는 분들한테는 파운더스 루비라고 이렇게 핀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메이는 노력순이라는 말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어피치가 2명의 플래티늄 리더를 도왔을 때 이 어피치는 사파이어라고 해서 연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해외 리더십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는 프로도가 잠 잘 자면서 이렇게 3명의 플래티늄을 후원했을 때 우리는 이 프로도를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에메랄드의 평균 수입은 연
1억 원 정도 되고 해외 리더십 세미나를 다녀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죠. 다음, 우리 튜브는 6명의 플래티늄을 이렇게 도왔을 때 우리 튜브한테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주어지게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약 1억 5천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그리고 해외 리더십을 가더라도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는 그런 노력을 누가 먼저 시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핀이 주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핀은 지금 방금 설명했던 다이아몬드가 이 수많은 핀 중에 정말 딱 가운데 핀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누가 더 많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핀의 모양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넌캐시 어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플래티늄 이상 사장님이 플래티늄이 되시면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에메랄드가 되시면 리더십 여행과 그다음에 뉴 에메랄드 포럼이, 그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이렇게 여행과 그다음에 비행기의 좌석이 바뀌는, 그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여행이 되는 그런 그런 보상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마케팅 플랜을 마치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둘째 동생이 저녁 선물로 이렇게 수석 안국 해가지고 보냉 가방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이제 2월 26일이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제가 드디어 21년 군생활을 마치고 저녁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하면 3월 달부터는 이제 소령 안국이 아닌 안국 사장님, ABO 안국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마케팅에서 나오지 않고 사장님들한테만 보여주는 깜찍한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케팅 플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 된 걸로 믿고 수업 다이아몬드 안공 리더로 부르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퍼스트가 된다는 거, 그 의미는 제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이제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를 타는데 퍼스트를 타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때는 기장석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한 번은 탈바꿈 하는 그런 게 이코노미스 비즈니스로 가는 거고 또 비즈니스에서 퍼스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국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월 1일 날 잘 촬영하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오늘 또 듣고 이렇게 한 말씀씩 이렇게 나누는 우리 보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지연 리더가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송정수 사장님이셔가지고 먼저 하시면 놀라실까봐 제가 두 번째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박지연입니다. 저는 처음에 연구실에 있을 때 이 암해삽 접했는데 안국 사장님은 군대에 있을 때 이 암해삽을 접해서 저는 뭐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안국 사장님의 장점을 맞춰 살려가지고 이 OM이 진행되면서 좀 지루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더 길게 한 20분 하신 것 같은데 25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15분으로 줄이시는데 저는 제일 끝에 있는 게 EDC 안국 그걸 FEDC 박지연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 마음만 좀 들었고요. 안국 사장님이 저희 팀을 더 대표해서 더 간단한 쇼더 플랜을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꼭 잘해내실 거라고 정말 기념인 것 같아요. 제대를 기념으로 해서 이 기회를 맞아서 너무나 멋진 사업 설명 기대되고 그럼 3월달에 안국 사장님이 계속 뭐 TV에 나오시네요.
랠리부터 시작해서 너무 아무튼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팀에 앙사님이 계셔서 앞으로 으쌰으쌰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모두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그런 시간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그 여행 점수 더 업업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어다니겠습니다. 파운더스 유니언 화이팅, 박지원 화이팅. 말하는 대로 된다. 네. 같은 인천 주민이신 송정수 사장님, 음소거 안 되시나요? 그럼 우리 백이선 사장님이 먼저 준비하시겠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너무 잘하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포천에서 관원 백희선입니다. 오늘 앙 사장님 감사하고요. 너무도 든든하네요. 그리고 따라서 만들어 주신 거에 감사하고 뒤를 따라가는 ABO가 되겠습니다. 3월 내내 앙 사장님 얼굴 보면서 업되는 그런 ABO 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유니언 화이팅, 백희선 화이팅. 말한 대로 된다. 네, 말하는 대로 된다. 화이팅입니다. 예. 송경숙 사장님 같은 인천 주민으로서 또 음속으로 하셔서 하시려나 했더만 또 안국 리더님하고 가장 가까이 사시는 정지영 리더님 순서대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주안에 사는 정지영입니다. 네, 마케팅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부족한 시간 안에 저렇게 준비하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럽고 네,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주어주신 받은 달란트를 굉장히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고요. 언제나 들어도 마케팅은 좀 약간 설레이는 것 같아요. 지루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나도 끝까지 하면 저 자리에서 누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행복하게 북적북적하게 외롭지 않게 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리허설 무대였지만 본선 촬영을 더 기대하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도록 옆에서 잘 돕고 네, 파운더스 유니언 화이팅, 정지영 화이팅, 말한 대로 된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또 우리 안순열 리더님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파주 금천에서 사업한 안신혜입니다. 네. 커피를 감사합니다, 안 사장님. 역전이 됐네요. 이제 EDC로 꼭 도착할 수 있다고 믿어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120살까지 아메를 통해서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메와 전 인연으로 인생이 나도 좀 바꾸게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파운더스 유니언 화이팅! 안순영 화이팅! 말하는 대로 됩니다. 화이팅! 안순영 사장님 뒤를 보니까 자기애가 엄청 강하시네요. 본인 독사진을 도배를 해놓으셨네. 아무튼 우리 커피도 2개나 매달아 놓으시고 역시 아내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멋지신 최원수 리더님. 안녕하세요. 고향에 살고 있는 최현수입니다. 이게 오늘 방금 한 게 그 3월 우리 그룹의 그 ASR 나갈 마케팅이죠. 그 오늘처럼 방금 한 것처럼만 그렇게 차분하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잘 하리라 믿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준비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대단합니다. 저도
하나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어차피 갈 거라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ABO가 되겠습니다. 파운더스 유니온 화이팅, 최연수 화이팅. 말한 대로 된다. 할 수 있다. 네. 또 우리 멋쟁이 김혜순 리더님. 저 모습이 좀 깨지지 않아요, 오늘. 일단 우선 축하드립니다. 안국 사장님 너무 멋지세요. 저도 지금 많이 보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도 있고 자꾸 들으니까 제게 좀 많이 좀 와 닿는 거를 좀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또 강의만 하시고 또 하실 말 있으시나요, 우리 안국 리더님? 아닙니다.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지적은 카톡으로 받겠습니다. 네? 지적은 카톡으로 받겠습니다. 지적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은 그분의 강점을 계속 세워줌으로써 그분이 서게끔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천국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렇다 보면 그 정말 말하는 대로 덕담대로 본인이 그 자리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 주셔서 대단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약간 솔톤으로 가야 되고, 네, 솔톤으로 가야 되고, 약간 말이 조금 빠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좀 느긋하게 하면 같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명강사라고 하시는 그런 리더분들의 이렇게 OM을 들어보면 진짜 속사포처럼 빠르잖아요. 솔톤은 따다다다닥 이러잖아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열정을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PPT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요지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실 때 여유가 없으시면 웃으면 됩니다. 네, 떨리면 웃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하면 제가 우리 ASR 그 사회자가 지금 장혜정 사장님 말고 그 전에 있는 여성 사장님이 하도 안 웃어가지고 제가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웃으면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면서도 조금 열정적으로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고 이런 마케팅을 현장에서 내가 몇 번을 하느냐가 성공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연습한 거를 자꾸 현장에서 해보는 거고. 그죠? 상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유, 없습니다. 예, 너무 잘해갖고. 너무 잘하셔서 하실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을 홍길이 씨가 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강의할 때는 열정으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지 보통에 어떻게 말하냐면 내 친구가 와서 내가 아는 누군가 와서 마케팅을 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평소답지 않은 그 열정 때문에 내가 반해서 아메이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이게 초입이거든요. 열정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처음 들어보면 우리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20도 알지만 두 번, 세 번 들어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열정인 거죠. 그분의 열정으로 뭔가가 리테일이 되고 리크루팅이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정확한 정보로는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매주 오셔서 했던 말을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지만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거 잘 되면 내 인생에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의 그런 강한 열정, 계속된, 그러니까 인내 있게 오셨던 그런 계속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메를 알아보기로 결정을 한 거지 그분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분이 하거나 말거나 그랬으면 제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분 오셔서 꼭 칭찬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우리 그룹의 그 대단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대단하십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약 올리는 말 같기도 하고 뭐 비웃는 말 같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의 대단하십니다. 그 말 때문에 진짜 우리가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계속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꾸면 꿈이지만 계속하면 현실이 되는 거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ACM 프로모션